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중단 선언 기조에 맞춰 신한울 원전 3, 4호기의 주기기 제작이 창원에서 시작됐습니다. 경남을 중심으로 한 원전업계에 5년 만에 대규모 일감이 공급되고 산업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2조 원대 연구개발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천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뻘겋게 달궈진 200톤의 쇳덩어리, 23m 높이에서 17,000톤의 힘으로 누르는 프레스 공정이 시작됐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핵심인 증기 발생기 제작 공정입니다. 1,400메가와트급 신한울 3, 4호기는 사업비 2조 9천억 원으로 2032년과 2033년 경북 울진군에 들었습니다. 에너지 비용 상승에 정부가 원전 재건을 서두른 겁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전 생태계의 신속한 보건과 함께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해졌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원전 주기기 이외에도 펌프와 배관, 케이블 등 보조기기도 2조 원이 추가로 발주됩니다. 중소기업들로 이루어진 원자력 협력업체에는 이미 지난해부터 일감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안으로는 2,200억 원어치의 일감이 추가로 더 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전 협력업체의 60%를 차지하는 경남 업계는 5년 만의 수주로 숨통이 트였습니다. 각 협력업체마다 조기 물량도 많이 확보가 된 상태고 올 연말까지 계속적으로 계약이 진행될 거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업부는 원전 산업 육성에 2조 원을 투자해 소형 모듈 원자로 SMR 등을 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2030년까지 4,500명의 원전 전문 인력 양성 계획도 공개했습니다. 이제 일감을 갖게 되고 또 이것이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의 원전 수출의 하나의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원전 산업 정상화를 핵심 도전 과제로 삼고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를 방산과 원자력 산업단지로 조성합니다. KBS 뉴스 천연수입니다. 부산 신안 근처인 창원시 진해구에는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물류 야적장이 곳곳에 들어서고 있는데요. 문제는 컨테이너 야적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별다른 규제가 없어 주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김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쓰러진 컨테이너를 크레인이 들어올립니다. 창원시 진해구 한 주택 앞마당으로 3.8톤 무게의 컨테이너가 날아든 건 지난 5일. 풍 소리가 나가지고 그걸 알게 됐습니다. 쳐다보니까 컨테이너가 날아와서 떨어져 있는 상태. 당시 순간 최대 풍속 초속 12.8m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컨테이너는 치워졌지만 사고 흔적이 곳곳에 남았습니다. 컨테이너가 날아든 곳의 쇠기둥이 엿가락처럼 휘어 있습니다. 다행히 주변에 사람이 없었지만 자칫하면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2018년 인천항에서는 강풍이 불면서 쌓아둔 컨테이너가 넘어져 노동자가 숨지기도 했습니다. 창원시 진해구 일대에는 부산 신안건설로 주택가 곳곳에 민간 컨테이너 야적장이 들어섰습니다. 지목이 대지일 경우 별도 개발 허가를 받지 않고도 신고만 하면 야적장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빈 컨테이너를 층층이 쌓아놓더라도 구체적인 결박 방법 등 별도의 안전 규정이 없어 주민들은 불안합니다. 네, 실질적 행정에서는 신고제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영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없으니까는 제재를 못 한다고만 얘기해요. 창원시는 뒤늦게 조례 개정을 준비 중입니다. 녹지 지역 등의 신규 개발 허가를 낼 때 주거지와 떨어진 거리나 울타리 설치 등 세부 내용을 포함토록 할 계획입니다. 허가 대상 지역이 녹지 지역, 관리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 되고 그 물건을 쌓아놓는 그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대해서 지금 조례로 그 세부적인 기준을. 하지만 개정 조례 역시 신규 개발 허가 때만 적용되고 이미 사용 중인 곳에 대한 안전 조치는 마련되지 않아 불안은 여전합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어제는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다는 말은 옛말이 된 지 오랜데요. 모욕과 폭행 등 학생들로부터 상처를 받고 정신상담을 받은 교사들이 지난해 경남에서 1,600명이 넘습니다. 자세한 내용 진정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5월 경남의 한 초등학생은 친구와의 다툼을 말리던 담임교사에게 욕설을 내뱉고 폭력을 휘두르다 출석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남의 한 중학생 학부모는 아이가 학교폭력 처분을 받게 되자 교사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다 경찰이 출동하고서야 중단했습니다. 일부 이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스승과 제자 이런 관계가 아니라 일적으로 그냥 단순히 만나는 그런 어떤 관계, 좀 삭막해지고. 지난해 경남의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처리한 교권 침해 사례는 203건입니다. 온라인 수업을 자주 하던 2020년보다 3.5배, 2021년보다 2배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96%인 196건이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입니다. 유형별로는 모욕과 명예훼손이 절반을 차지하고 폭행과 공무방해, 성폭력, 부당한 교육활동 간섭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학생에 대한 처분은 출석 정지가 가장 많고 전학과 특별교육, 사회봉사, 심한 경우 퇴학까지 내려졌습니다. 상처받은 교사들을 위해서는 2019년 창원과 2020년 진주의 경남행복 교권드림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전문 상담원 3명과 상담교사, 변호사 등 9명이 상담하고 수업방에 예방교실과 맞춤형 연수 등을 운영합니다. 제자들에게 소외를 당했다는 느낌 때문에 자괴감을 가장 많이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절차상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불안감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로부터 상처받고 정신상담을 받은 교사들이 지난해 경남에서만 1,600여 명, 법률과 행정지원을 받은 교사도 300명에 달합니다. KBS 뉴스 진정원입니다. 한국-GM 창원공장 구내식당에서 집단식 중독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지난 6일 해당 식당에서 야식을 먹은 노동자 48명이 설사와 복통 등을 호소함에 따라 인체와 환경 검체를 채취하고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구내식당은 하루 노동자 1,9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해시와 창녕군이 최근 KBS 창원이 보도한 이경재 경남도의원의 농지 불법 임대차 계약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김해시와 창녕군은 이 의원과 소장농 등을 상대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법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법 임대차 계약 사실이 확인되면 자치단체는 이 의원을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거친 뒤 농지 처분 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경남과 부산의 행정통합 2차 토론회가 어제 부산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발제를 맡은 박충훈 부산연구원 연구위원은 통합 모델의 수행 사무와 재정 체계 등 핵심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통합이 논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론에 나선 박재욱 신라대 교수 등은 조급한 통합 논의가 부작용만 불러온다며 현재 논의되는 행정통합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경남진보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어제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12,000원 경남운동본부 출범을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물가 급등으로 지난 1월 기준 노동자 실질임금이 5.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노동계가 요구한 12,000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과 단시간 노동자 주휴수당 적용,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확대 등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통영고성지역위원회가 성명을 통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천연기 통영시장의 최근 발언을 규탄했습니다. 민주당은 원전 오염수로 바다가 오염되면 통영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잃게 된다며 천 시장에게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천 시장은 지난 11일 열린 간담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이야기를 계속하면 통영 수산물이 안 팔리게 된다며 통영시가 떠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